지금 보시는 이곳이 검단 최고 아웃풋, 바로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큰 충격을 주었던 곳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말도 안 될 만큼 더 큰 사건이, 검단이 아예 망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4조 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이란 말까지 나온 이 사건, 오늘 부티인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실 검단 신도시 한때 지금보다 몸집이 훨씬 컸었는데요. 검단 신도시 1지구 외 검단 신도시 2지구까지 지정되며 인천이 들썩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러 악조건 속에 2지구 지정이 해제됐고요. 몸집만 섣불리 키웠다가 다시 쪼그라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검단 신도시의 크기죠. 검단 2지구 지정 해제, 이런 암흑의 시기를 지난 뒤에 드디어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검단 신도시를 3단계로 나눠서 공사한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검단의 초대형 슈퍼 초 울트라 캡 킹 왕짱 메가 매머드 호재가 찾아옵니다. 4조 원 중동 오일머니 투자 계획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유치였죠. 중동 국부펀드 두바이 투자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퓨처시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였는데요. 여기서 퓨처시티는 첨단 산업과 교육기관 등이 결집된 미래형 지식 클러스터 도시를 뜻합니다. 이제 드디어 검단 신도시에 밝은 빛이 드는 순간인데요. 인천이란 굴레를 벗어나 검단만으로도 세계적인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초인류 강대 도시가 되는 기회였죠. 그런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이 투자 소식 뒤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결론만 말하면 스마트 시티는 백지화됐고 일각에선 사기극이란 말까지 합니다. 웃지 못할 희대의 총극, 좀 더 살펴볼까요? 퓨처시티는 스마트시티란 이름으로 탈바꿈하며 오일머니를 기다립니다. 4조 원이었죠.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사장 등이 MOA를 체결합니다. 슈퍼 초울트라캡 킹왕짱 메가 매머드 호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자, 인천시는 두바이 홀딩스 회장 겸 미래부 장관과 막판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개발사업 선포식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태가 검단 신도시가 지금처럼 뒤처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이 1년 넘게 중단되면서 개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더구나 천문학적인 손해 1,000억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한편 인천시가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실제 투자자가 최대 국부펀드가 아닌 두바이 스마트시티였다는 것, 4조 원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곳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브로커들한테 홀린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두바이 한국대행 개발사의 전적을 지적하기도 했죠. 이렇게 큰 암초에 걸린 검단 신도시, 대체 언제쯤 돛을 펴서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무산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단 세빛도시를 다시 추진합니다. 후에 공식 명칭이 인천 검단 신도시로 확정됐고요. 마치 신분 세탁하듯이 이름도 다시 바뀌었는데요. 새 명칭과 함께 새로운 운명이 찾아왔을까요? 자, 이때부터 검단의 모습이 더 구체화됐는데요. 10개 특화 개발 계획. 한 가지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캠퍼스 타운입니다. 검단에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검단 캠퍼스. 그 규모가 63만 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정말 야심차고 솔깃한 기획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께서 지금 아시는 대로입니다. 중앙대 검단캠이 어떻게 물거품이 됐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당시 문제는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터졌습니다. 부채가 심각해서 중앙대 검단캠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이렇습니다. 캠퍼스타운의 땅을 더 넓혀서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돈으로 캠퍼스를 지어주겠다는 거였죠. 사업비만 9천억 원, 그중 주거 상업지역 개발 이익
2천억 원을 캠퍼스 건립비도 쓰겠다는 계획이었죠. 나름대로 괜찮은 보관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안 됐을까요? 이로부터 2년이 흐릅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중앙대 캠퍼스타운이란 구슬을 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민간 사업자, 건설업체 수십 곳과 접촉했지만 하겠다고 나선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겠죠. 결국 질질 시간만 끌다가 중앙대 캠퍼스는 서류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검단 또한 어려운 항해를 계속합니다. 파도 하나 겨우 넘었다 싶으면 더 큰 파도가 다가왔고요.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검단 신도시 표류기 좀 더 볼까요? 검단 신도시는 2006년 10월에 공식 발표됐는데요. 분당급 신도시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 5만 6천 채의 주택에 15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었고요. 첫 분양은 2009년 12월 예정이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과 같은 2기 신도시입니다. 동탄, 운정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판교나 광교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죠. 하지만 그 개발은 2기 신도시 중에 꼴찌입니다. 15년 이상 늦은 3기 신도시에도 추월당하고 있죠. 판교, 광교, 동탄이 완벽히 자리를 잡고 한참 달리고 있는 반면에 검단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걸음마도 못 대고 있습니다. 대체 검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검단 신도시의 몸집이 더 커집니다. 검단 신도시 추가 조성을 발표한 건데요. 이때 검단 1기에 검단 2기가 추가됩니다. 규모는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정말 전국구가 됐겠죠. 그 뒤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며 계획이 변경, 결국 검단 2지구가 아예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타임머신 연료 보충을 해야겠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로 부티인 타임머신은 2008년부터 계속됩니다. 인천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검단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LH가 문제였죠. 무분별한 개발과 추진, 방만 경영, 그로 인한 경영난, 부채로 개발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고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한몫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2천억 원이나 필요한 중앙대 캠퍼스 건축비가 부담이 된 겁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 명목으로 발행한 지방채 일부를 도화, 영종 하늘도시 비용으로 유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인천도 어렵고 LH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검단 신도시가 다시 가라앉을 위기, 급기야 고육지책이 등장합니다. 아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가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인천시와 LH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검단 신도시 1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회수되는 재원으로 2지구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 자, 말은 참 그럴싸하지만 1지구 짓고 팔아서 번 돈으로 2지구 짓겠다. 결국 2지구 추진할 돈이 없었다는 거죠. 2조 원이란 보상비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2지구 주민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릴 그래도 살뜰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였을까요? 아니죠. 반발이 더 심해집니다. 검단 주민들 신도시 중단을 외치게 되는데요. 사업 지연과 늦은 보상에 따른 반발로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게 된 거죠. LH와 인천도시공사도 슬슬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재정난 때문이었죠. 공식 절차를 밟습니다. 지구 지정 해제. 자, 이렇게 검단 신도시 2지구, 검단 2신도시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검단 신도시가 다시 쪼그라드는데요. 총 사업비 4조 4천억 원의 검단 2신도시, 2010년 5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에 LH 인천도시공사 재정난 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개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겁니다. 어떠신가요? 검단 신도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사다난하지 않나요? 아직 얘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가 고통을 겪었다면 이제부턴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가 고통을 겪었다면 이제부턴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분양할 때는 미분양으로 고통, 부동산 폭등할 때는 전매 제한으로 고통받는 세월이 계속됩니다. 검단 신도시는 2006년 10월에 공식 발표됐는데요. 당시 분당급 신도시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도시가 발표되면 뒤따르는 부작용은 집값이 오른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문을 닫은 채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분양을 했던 인천발 검단과 근처 김포 아파트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LG 아파트 33평 하루 만에 호가가 5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검단 힐스테이트 2차도 프리미엄이 붙어 3억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신도시 발표 후 폭풍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나홀로 아파트 미분양도 싹 걷어냈습니다. 대곡동 삼라 마이다스 한 명도 청약을 넣지 않았던 곳인데요. 신도시 발표 이후 줍줍을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200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장기동도 갑자기 몸값이 올랐는데요. 신도시 발표 전에 집을 팔기로 계약했던 매도인들이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검단 신도시 미분양의 무덤. 2018년 이후 부동산 화랑에 투자 붐이 일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검단은 늘 예외였습니다. 남의 잔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분양할 때는 미분양으로 고통, 부동산 폭등할 때는 전매 제한으로 고통받는 세월이 계속됩니다. 부동산에 훈풍이 불면서 이제 집값 좀 오르겠다 싶으면 규제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검단은 시련의 나날들을 보내게 됐죠. 참 야속하게도 부동산 경기와 검단은 늘 엇박자였습니다. 지금 검단의 중심은 인천 지하철 101역 근처 3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명 호우금. 분양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인데요. 다른 지역이 5억에 분양할 때 이곳은 3억대 4억 언저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시 처음에는 큰 힘을 받지 못했고요. 뒤를 이은 아파트 분양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란 꼬리표가 아주 길게 갔는데요. 검단 신도시에 붙은 이 오명을 알기 위해선 당시 부동산 경기와 정부 대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집값 그리고 거래량 그래프인데요. 2016년부터 거래가 늘면서 집값 또한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책을 엄청나게 쏟아내는데요. 백약이 무효, 영끌족이 대거 출몰합니다.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살 거라는 믿음은 곧 거래량 증가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2020년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부동산의 온기가 검단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검단 첫 분양이 2018년, 특히 바로 옆 김포와 대조되며 검단의 박탈감은 더 커졌습니다. 풍선 효과로 김포 집값이 날뛰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죠. 여기에 정부 정책이 검단의 발목을 또 한 번 붙잡습니다. 18년 9.13 대책.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다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수도권 전매 제한 강화가 되는데요. 18년 12월부터 분양한 단지는 전매 3년이란 사슬로 묶이게 되죠. 그래서 19년 청약 경쟁률은 처참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신청자가 한 자릿수, 수백 세대 모집에 1명, 2명이 청약을 넣은 겁니다. 암울한 시기에 분양을 했고요. 정말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암흑기를 1년 보낸 20년 초 대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집값 폭등이란 로켓을 타고 청약 경쟁률도 하늘로 쑥쑥 올라갑니다. 모아 엘가, 파라곤 센트럴파크, 대성 베르힐에 이어 우미린 에코뷰, 대방 3차, 예미지 퍼스트포레 등은 수십 대 1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당시 10,000명 넘게 청약을 한 아파트도 등장했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보니 미분양도 단번에 사라집니다. 프리미엄이 1억 3천만 원이 붙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아래쪽 유승 한레들 에듀파크도 프리미엄 수천만 원을 불렀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20년 6.17 대책이 타격을 줍니다.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인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서구까지 묶이게 됩니다. 검단으로선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서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는 청라, 루원시티 가격 상승이 한 몫을 한 거였는데 그 여파가 검단까지 미친 거죠. 검단 또 한 번 고통을 겪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남의 잔치, 그림의 떡일 뿐이었죠.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단은 마치 외딴 섬 같았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올라서지 못한 승객,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이 착공하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서 드디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검단의 최근 모습인데요. 검단 신도시는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1단계, 공사 차량이 바삐 오가며 콘크리트를 붓는 곳이 2단계, 3단계는 아직 맨땅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검단 더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뭔가 서운했던 걸까요? 검단에 또 두 가지 대형 악재가 터집니다. 심지어 아파트 철거 여론까지 생겨나는데요. 2019년 불거진 김포 장릉 사태, 검단의 신축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자연경관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김포 장릉에 직접 올라 취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의 아파트들 지금은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포 장릉은 두 번째 악재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합니다. 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 공사는 검단에 그리고 국가와 LH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주변이 현재 검단의 대장 아파트가 자리한 곳입니다. 호우금 101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검단의 3대장 호반 서밋 1차, 우미린 더 시그니처, 금호 어울림 센트럴, 101역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지구와 넥스트 컴플렉스 근처 법조타운과 멀지 않은 곳. 지금 검단 신도시 번화가를 걷다 보니까 다른 신도시와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검단엔 없어야 할 게 있고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거였는데요. 없어야 할 게 있는 건 바로 위락시설입니다. 흔히 단란주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유흥주점, 유흥 종사자가 있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이곳 검단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송도에선 유흥주점이 가능해져 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락시설은 주거 환경이나 자녀 키우는 입장에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권 활성화엔 꽤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 있어야 할 게 없는 건 아시겠지만 지하철입니다. 입주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철은 공사 중이죠. 하지만 25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인천 지하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하철 5호선 등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기대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로 분리되는 것 또한 검단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단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검단 신도시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정이 끝났습니다. 언제나 저희 부티인 타임머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만남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